약 10분간 10개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럼 어떤 거 위주로 질문 받느냐? 이렇게 받는 게 끝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끝으로. 자, 자기소개 지원 동기는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 몇 초 정도 대답하는 게 좋냐? 40에서 50초 정도 대답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1분 넘어가면 안 들어요. 그럼 40에서 50초 정도가 양이 어떻게 되냐? A4 용지 있죠? 10포인트로 10줄 정도면 딱 좋습니다. 길어야 12줄 정도. 알겠죠? 그래서 이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포함해서 말해보세요라고 이거 늘 얘기해요. 물론 시간이 없을 때는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지원 동기만 얘기해보세요라고 하면 내가 10줄 중에 지원 동기 한 거 있죠. 그것만 딱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지원 동기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소개할 때 이야기 안 하면 안 돼요. 자기소개에는 지원 동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기소개할 때는. 그래서 이 자기소개할 때 지원 동기 넣어서 40에서 50초. 그 다음에 이제 인성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취미가 누구냐? 본인의 성격이 어떠냐?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가 본인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또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이거죠. 본인을 과일로 비유하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인성에 대한 게 질문하는데 이런 것들은요. 2줄에서 3줄. 저는 10에서 15초면 딱 좋다고 봅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좋은 게 전혀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대답 모두는 반드시 2갈식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2갈식. 취미가 무엇이냐? 네, 제 취미는 테니스입니다. 매주 일요일 날 아침에 2시간씩 테니스를 치면서 체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딱 좋다라는 거죠. 그럼 꼬리 질문도 안 나와요. 그냥 이 어떤 경우 꼬리 질문 나오냐면 취미가 무엇입니까? 네, 테니스입니다. 이게 단답형 대답이거든요. 그럼 민망하죠, 질문한 사람도.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거. 2갈식으로 팩트 이야기하고 한 줄 팩트 이야기하고 한두 줄 정도 부연 설명. 이렇게 나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인성 질문 한 2-3개, 그리고 상황 질문이라고 있어요. 이 상황 질문은 거의 물어보는데 이 상황 질문은요. 아예 면접관들이 그 질문을 갖고 있어요. 이 면접관들에게 예상 질문들을 줍니다. 이 예상 질문을 주는데 거기 아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 질문은 어떠한 상황일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왜 기출문제 공개는 해드리겠지만 올해 문제는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육군 같은 경우에는 9월 4일날 면접 시작할 때 1주차에 나왔던 상황이 2주, 3주, 4주 계속 나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1주차의 면접이 아니라면 연락을 주시면 이 상황은 제가 정리를 다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2주, 3주, 4주에 면접 보시는 분들에게 전부 제공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황 질문. 예를 들어 작년에 많이 나왔던 거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거죠. 진급이 아주 잘 되는 가족과 주말 부부로 해야 되는 경호지급을 할 거냐. 진급이 잘 안 되지만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내가 원하는 희망장소 도심에서 근무할 거냐. 이게 상황 질문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한두 개인데 또 하나 늘 나오는 게 상사의 위협한 지시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 늘 나오는 겁니다. 늘. 해마다. 그래서 이거를 38개의 상황으로 24개인가? 제 기억이 안 나네. 제가 많이 줄였는데 상황 질문을 24개의 상황으로 책에 넣어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답변도 제가 써놨으니까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알겠죠? 전체 면접 대상자들이 10,000명이 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30여 명이 똑같은 대답한다고 해서 면접관 모르거든요. 어차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대로 상황 그냥 대답하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국가 간 안보 간 질문도 한두 개 정도 할 수 있고 의외로 이걸 안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국가 간 안보 간 질문 안 하는 경우. 그래서 국가 간과 안보 간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제가 정리를 다 해놨고 그거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6.25 전쟁이나 이런 것도 한 번씩 준비를 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게 핵심이에요. 전공 질문.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전공 질문은 미리 면접관들한테 질문지를 줄까 안 줄까요? 안 줘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미리 면접관들한테 전공 질문을 줄 수가 없는 게 47개의 직렬에 3개의 과목이에요. 7급은 3과목이니까. 그러면 150과목이에요. 과목 수가. 그거 어떻게 면접관이 예상 질문을 다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교수님을 불러다 놓고 군수직인데 법에 관련된 행정법, 경영에 관련된 군수 부분 질문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면접관마다 이 전공 질문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실마다 또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접실 가면은 얘를 좀 많이 물어보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면접관 가면은 하나도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지식 위주로 물어보겠지만 필기 공부했던 내용들 있죠? 그거를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해서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몰라도 나머지 질문 잘 대답하면 되거든요. 자, 몰랐을 때의 답변 요령입니다. 전공 질문은 팩트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팩트를 물어봤을 때의 답변인데 정말 기억이 안 나 몰라요. 그러면 먼저 죄송하다고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미처 숙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면접 후에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그걸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죄송합니다. 미처 숙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면접 후에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면접관이 다른 질문합니다. 다른 거 질문에 더 쉬운 거. 면접관도 우리를 위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점수를 주려고 해요. 막 깎아내리려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물어봤는데 생각을 물어봤는데 면접 이후에 확인해 보겠다.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생각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생각 정리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면접관은 다른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기다려주는 면접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좋아요. 그럼 다른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질문 넘어갑니다. 알겠죠? 죄송합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생각 정리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발 부탁인데 연기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싸가지 없이 보이면 안 돼요. 면접관 눈에. 조금이라도 미소를 띄면 안 돼요. 알겠죠? 꼭이에요. 꼭. 연습해 가세요. 막 눈물이 떨어질 정도로 한두 방울 정도라도 떨어져도 돼요. 아, 내가 정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질문 대답 못해 죄송하다. 울어야 돼요. 이거는. 자,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래서 전공 질문은 제가 이 책에 넣을 수가 없는 게 너무 다양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전공 질문에 대해서는 선배들이 어떤 질문이 나왔다라는 거를 아까 34개의 직렬 그거는 3년치는 다 넣어놨어요. 근데 답변은 못 달았어요, 제가. 왜냐면 답변은 다 팩트이기 때문에. 대신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선배들이 이미 다 답을 달하고 저한테 이메일 보낸 게 있어요. 그거는 공유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알겠지? 일일이 찾기 힘드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시사 이슈. 역시 38개로 이슈 정리해 놨습니다. 시사 이슈인데 제가 이 책에서 시사를 뺐어요. 왜냐면 시사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이슈 되는 게 나오는데 시사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이기 때문에 이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몇 개 넣어놨으니까 38개 정도 압축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늘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하고 이거라고 봐요. 제가 판단할 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몇 초면 끝나냐면 7초. 첫인상을 평가하는데 7초면 끝난대요. 처음 효과, 초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에서. 그 초기 효과가 이미 각인되면 그 사람의 이미지를 쉽게 못 바꿔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소개 처음 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면접관분들이 채점을 해야 돼요. 채점하기 바로 직전에 아주 멋있는 멘트 하나 딱 날리고 가야 돼요.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진짜 없는 거예요. 면접 합격은. 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멘트는 길면 안 되고 아주 짧고 임팩트 있는 걸로 센스 있게 준비해 가셔야 돼요. 자, 면접은 1인당 배정된 시간이 총 몇 분이냐면요. 30분입니다. 30분 중에 10분간 내가 들어가서 면접 보는 거고 10분간 면접위원들끼리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나 이 가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가줄 거다. 그래서 과락자를 가려내는 게 10분이에요. 그리고 10분 동안은 휴식을 취해요. 면접관들이. 혹시 여유 시간을 갖기 위해서. 30분이 배정돼 있는데 이때 이 회의하기 바로 직전의 멘트가 이거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했을 때 면접관들이 이야기를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이미 많이 들었거든요. 예의상 물어본 거예요. 혹시 추가적으로 할 얘기 있느냐? 오늘 면접 끝났는데 더 할 말이 있느냐? 예의상 물어봤어요. 거기다 대고 자기소개처럼 4, 50초 계속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짧고 임팩트 있게 핵심적인 걸 내가 한두 줄만 만들어서 가야 돼요. 이 샘플 나중에 다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좋은 걸로 내 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